망상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고 본인이 좀 힘들 때면 랩을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며 노래하는 식으로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증상으로 봐야 될런지요. 아이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애 아빠와 몸싸움을 하다가 애 아빠가 아이에게 얼굴을 심하게 주먹으로 맞고 난 이후 애 아빠가 아이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에게 아빠에게 사과를 하라고 말해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체 하면서 본인들에게 관계 정리를 하게 하는 게 나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가 약을 먹기 싫어하고 안 먹으려고 할 때, 그걸 너는 네, 이러이러니까 약 먹어야지 돼.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그, 아이가 약 그래도 먹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약 먹으면서 어떤 점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 지가 뭐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먹기 싫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 생각에는 약 먹어봐야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느끼니까 이제 약 먹기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 이후에도 자꾸 본인은 계속 먹기 싫어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가능하면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런 건 나중에 의사 선생님 진료 볼 때 의사 선생님께 그 네, 설명해 주십사고 부탁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우리 애가 네, 약을 자꾸 안 먹고 싶어 해서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약을, 그래서 뭐 아드님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 정보 전달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애 입장에서는 약을 먹어도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약 먹으면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해주면 그런 설명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엄마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잘 못 받아들여요. 엄마가 뭘 알아서. 네네. 그다음에 엄마가 자기를 환자 취급한다. 이렇게 아, 느껴서 네네. 보통은 좋게 작용하기보다는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어, 약에 대해서 먹기 싫어하고 할 때는 부모님 마음이 저러다가 안 먹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막 약 먹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계속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네네. 아니고 약을 먹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왜 약 안 먹고 싶어 하지 해서 그거에 대해서 왜 약이 안 먹고 싶은데 약 먹으면 뭐가 불편한 게 있나? 약 먹어도 니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냐? 네, 그래서 지 속마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려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글쎄 그래도 계속 약을 챙겨 먹어줘서 참 고맙다. 참 그런 식으로 고맙다, 잘하고 있다, 잘해왔다,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에 대해서 왜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우리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의사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자. 의사 선생님 전문가시니까 의사 선생님이 대답을 잘 안 해주시겠느냐.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싶었던 부분은 가능하면 의사나 전문가한테 미루고 어머니께서는 계속 그 속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그 다음에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고맙다 하고 거기에 네, 초점을 두시고요. 네, 하여튼 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때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지를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가 좀 소원하다. 그래서 네, 어머니께서는 지한테 코치를 해서 네가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그렇게 코치를 해서 해주면 둘이가 좀 화해가 안 되겠나 네, 생각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일반적으로는 사이를 좋게 하려고 중간에 들어서 막 작업하고 하는 게 덜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네, 대면대면 하면 대면대면하게 지내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네,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지가 불편해서 나한테 의논을 청해오면 그러니까 지금은 네,
지가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님이 불편하신 거거든요. 네네. 우리도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니까 어머님께서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를 좀 화해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되는데 정작 두 사람은 별로 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 그냥 지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버님 아버님대로 아이고 신경 쓰기 싫다 그러고 지내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둘이를 화해시키고 싶다 저렇게 지내는 게 안 네. 좋다는 건 어머님의 불안감이거든요. 아, 어머님의 불편함.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님께서 아 이거는 큰일 아니야. 이건 내가 불안해할 필요 없어. 둘이서 알아서 둘이 문제니까 둘이서 알아서 잘 해결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드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버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쪽에서 본인이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게 마음이 네. 불편하고 힘들어서 의논을 청해 오면 그때 네. 의논해 주시면 돼요. 그때도 의논할 때에도 해결책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네. 해결책을 알려주려는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뭐가 불편한지 이런 거를 잘 들어주는 쪽에다가 초점을 두시고요. 그거 잘 네. 들어주다 보면 해결책은 지가 스스로 생각해내거든요. 네. 지 답답한 마음 이야기 들어주는데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들으십사.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버님 지금 아빠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불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또 형제 간에 서로 사이가 나빠서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제3자잖아요. 네.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건 당사자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이 관점으로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하고 관계된 문제만 집중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된 문제도 이게 내 불안감인가? 이게 내가 지금 뭐가 불편해서 그러나? 그걸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내 불안감이나 또는 내가 불편해서 그러는 것을 가지고 내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지 병이 문제야. 지의 저런 행동이 문제야. 이렇게 돼서 자꾸만 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내 불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유를 되찾고 하는 데 초점을 안 두고 지를 어떻게든 바꾸어서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일반 원리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사이에서 안 끼어들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첫 번째 하셨던 질문이 망상, 지 망상을 랩으로 막 중얼중얼 하면서 랩으로 노래를 부른다. 저는 네. 그거는 좋은 거라고 봐요. 그 아, 자체가 증상은 아니에요. 증상은 어차피 망상이 증상인데 자기가 이제 이 망상에 대처하는 방법을 하나 개발한 거예요. 망상을. 이게 항상 기본 원리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원리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우리 당사자들의 큰 문제가 혼자서 계속 끙끙거리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생각하고 생각이 엄청 많고 망상이 올라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혼자서만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다.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털어놓고 부모한테 털어놓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털어놓고 의논을 청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 하고 계속 털어놓기라도 하면 그 자체가 엄청 좋은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수월하게 지 망상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할까? 어떻게 수월하게 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할까? 항상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지 혼자서 끙끙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지 혼자 계속. 그런데 지 혼자 끙끙대는 것도 수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일 안 좋은 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러니까 글로 그걸 기록하거나 쓰거나 하는 것도 없고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도 없고 그냥 입 꼭 다물고
하나 입 꾹 다물고 혼자서만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게 최고로 나쁜 거예요. 입 꾹 다물고 생각하는 거. 네. 입 꾹 다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게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애들 보면 혼잣말 막 하잖아요. 네네. 또는 환청 들으면 환청하고 막 대화도 하고 중얼중얼중얼 하잖아요. 중얼중얼중얼 입을 떼는 게 입 꾹 닫고 있는 것보다 100번 나은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네. 입을 떼는데 망상을 혼자 중얼중얼중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처럼 랩으로 노래를 만들어 노래를 부른다. 이건 한 차원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음,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망상으로 하는 생각이라도 생각을 계속 말로 뱉으면 이 자체가 말로 뱉는 동안에 자기가 자기 생각을 훨씬 더 혼자 생각으로만 할 때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말로 뱉으면. 그러니까 아, 부모한테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더더욱 좋고 부모한테 이야기 안 하더라도 자기 방에 혼자서 망상을 중얼중얼중얼중얼 망상 머리에 드는 생각을 계속 중얼중얼중얼중얼 하면은 하는 동안에 이걸 그냥 입꾹 다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얼중얼중얼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네 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처럼 랩으로 자기 망상을 가지고 노래로 부른다는 거는 제가 볼 네. 때 더 좋은 거예요.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 네.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네. 한번 불러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머니 옆에 듣고 계셨으면 들으니까 재밌네. 그리고 뭐 노래 잘 부른다고 칭찬하셔도 되고 가사가 재미있다고 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더 불러봐라. 아이고 네. 그거 무슨 뜻이냐 등등 이렇게 오히려 그 자체를 가지고 대화의 주제, 대화의 화제거리로 삼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 중에는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인가는 자기 망상을 막 글로 막 쓰는 당사자들이 있거든요. 네. 글로 쓰고 하면 그것도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혼잣말 하는 거 좋은 방법이고 혼자 글로 쓰는 거 좋은 방법이고 더 좋기는 자기가 썼는 글을 보여준다. 이거 더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혼잣말 하는 거를 엄마 들어봐봐 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계속 혼잣말하고 있었어 하고 엄마한테 자기가 하던 혼잣말 이야기를 들려주면 훨씬 좋은 거예요. 항상 원리가 네.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제일 바닥 수준인가 그거보다는 좀 나은 수준인가 여기에서 앞으로 더 좋아지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등등 그리고 내가 얘가 더 좋아지게 하려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드님도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 어머님께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저건 뭐지? 저건 뭐지? 하시는 거 이거 좋은 거고요. 음,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하면 관찰을 쭉 하시는 건 좋은데 항상 단점, 안 좋은 것, 저거 증상 아닌가? 저거 좀 나빠지는 거 아닌가 해서 항상 이 부정적인 것 쪽에, 부정적인 쪽에 관심에 초점을 두고 계속 관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그거 좀 덜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당사자들의 큰 불행이 웃음을 잃은 거다. 그래서 당사자의 얼굴 표정이 웃음기가 도는지, 당사자가 웃는지 이거를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고, 어떻게 음, 하면 좀 웃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표정이 살아나게 만들 수 있을까? 요거에 신경을 쓰시면서 그런 쪽을, 그러니까 뭐냐면 긍정적인 쪽, 좋은 쪽, 지가 어쩌다가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아하네? 그러면 뭐, 그 기분 좋은 그거를 화제를 꺼내기 위해서 같이 그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항상 얼굴 표정이 웃는지를 관찰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좋은 순간들을 그러니까 눈여겨보셔야 된다고요. 좋은 순간들을. 그걸 포착하고, 그걸 가지고 애한테 대화를 하고, 이런 거, 그렇게 하셔요. 네.
요 정도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수님, 저 공부 앞으로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교수님도 꼭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